네, 그러면 2부 첫 순서 마켓세븐 오늘 함께할 분 소개해 드릴게요.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합니다. 그럼 마켓세븐 오늘 저희가 공부할 시장의 주제는 무엇인지 이슈부터 만나보시죠. 네, 2022년 주식 투자를 위해서 어떤 섹터를 미리 점검해보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폐배터리 쪽으로 이슈를 정해봤습니다. 올해 유망 섹터로 꼽히기도 하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섹터가 아닐까 싶은데 폐배터리 시장에 대한 전망부터 저희가 좀 얘기를 들어볼게요, 대표님. 네, 우선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올해만 해도 각종 보고서가 다 틀렸습니다. 왜 틀렸냐면은 6개월 전에 전기차 판매량을 다 앞서기 시작했어요. 당장 그 2022년도에 전기차 판매량 예상이 올해 완성차의 판매량이 약 8,300만 대 보는데 작년에 8% 정도 팔렸거든요, 전기차가. 올해 10%만 본다면 약 800만 대 정도 됩니다. 폐배터리 시장이 왜 뜨기 시작했냐면은 기억해 보시면 전기차가 처음 보급되기 시작한 게 2010년도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보통 몇 년 만에 바꾸죠? 보통 10만, 15만 킬로 타면 차를 바꾸지 않습니까? 맞아요. 전기차다 보니까 약 10만, 15만을 타기 시작하면 배터리가 70%로 떨어집니다. 우리가 그 스마트폰도 배터리가 70% 이하로 떨어지면 배터리 교체를 요구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차는 배터리 수명이 70% 언더로 떨어지면 무조건 이게 폐배터리가 됩니다. 근데 말이 폐배터리지 사실은 이 배터리는 굉장히 성능이 좋은 배터리이기 때문에 이 배터리가 나왔을 때 활용도가 무궁무진합니다. 우선 이 배터리를 통해서 그 배터리가 보통 우리가 현재 나오는 완성차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65kW거든요. 요 배터리 하나를 분리해내면 전기 자전거가 약 80대가 나오고요. 전기 오토바이가 20대가 나오고 ESS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요즘 캠핑 갈 때 캠핑에 큰 배터리 있죠. 그 활용도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이 나온 배터리의 재사용 시장이 굉장히 크고요. 또 두 번째는 지금 최근에 중국의 그 대중 무역 전쟁 때문에 자원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니켈, 코발트인데 이 자원이 값이 그 10배가 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에서 나오는 이걸 재활용해서 광산을 캐내자. 그래서 재활용 시장은 사실 광산 시장이고 재사용 시장은 리유즈 시장이기 때문에 이 두 개 시장이 양대 산맥으로 좀 커지고 있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의 상승도 폐배터리 시장의 성장과 활성화의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그렇습니다. 말씀을 해주셨고 리유즈도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폐배터리 하면은 이제 리유즈드와 리사이클링 개념으로 좀 나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리유즈 시장은 말 그대로 재사용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차에서는 성능이 70%만 떨어져도 사용이 어렵습니다. 출력이 안 나오죠. 그렇지만 이게 말이 폐지, 이게 나왔을 때는 전혀 또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전기 자전거나 전기 오토바이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ESS는 충분히 사용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로등을 예를 들면 현재 가로등은 전기를 사용해서지만 폐배터리를 뽑아서 거기 가로등에다가 설치한 다음에 낮에는 태양광으로 전기를 저장시켰다가 밤에 쓸 수 있는 이 시장 같은 이런 시장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리유즈 시장입니다. 다른 곳에 그야 말 그대로 그렇죠. 재사용된다. 잘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기차 폐배터리 시장은 이 리유즈 시장도 하나로 섹터로 봐야 되고 또 다른 시장은 바로 우리 소위 말하는 유가금속, 니켈, 코발트가 굉장히 고가의 금속이기 때문에 이 고가의 금속을 추출해내는 사업인데 이 시장은 케미칼 사업과 화학과 광산 산업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폐배터리 산업이지만 시장을 분리해서 봐야 된다. 이 섹터는. 그래서 리유즈 시장과 리사이클 시장은 전혀 다른 시장으로 분리해서 보는 게 이 시장을 정확하게 보는 시각입니다. 국내 증시 그러면은 저희가 관점에서 봤을 때 상장사 중에서 폐배터리와 좀 관련된 기업이나 종목은 어떤 것들이 대표적으로 있을까요? 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세 개로 분리해서 봐야 돼요, 섹터를. 네. 첫 번째는 리유즈 시장이죠. 리유즈 시장에서는 최근 뜨고 있는 곳이 바로 영화테크라는 곳인데 지금 검색해 보시면 거의 테마주로 뜰 거예요. 지금 대장주로. 이유는 뭐냐면 영화테크가 ESS 시장을 들어갔는데 여기가 지금 수명이 당한 전기차 배터리를 사용해서
ESS를 통해서 신사업을 만드는 기업인데 아직 매출은 미미하지만 이 리유저 시장에서의 강자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영화테크고요. 파워로직스도 최근 뜨고 있습니다. 파워로직스는 왜 떴냐면은 현대차 그룹과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ESS 시장을 하기로 했다는 발표 때문에 떴습니다. 아직 매출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보실 때 사업을 했다와 매출이 나는 걸 분명히 구분해서 보셔야 되고, 그래서 영화테크와 파워로직스는 리유즈 시장의 구분으로 보셔야 되고, 또 하나 시장이 있다고 그랬죠. 광산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폐배터리에서 니켈 코발트를 캐내는 사업인데, 이 회사는 두 군데가 사실 있습니다. 에코프로라는 회사가 있고 성일 하이텍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회사는 폐배터리에서 니켈, 코발트, 망간을 추출해서 이 추출한 것을 다시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 이노온이나 그리고 삼성 SD에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원천 기술은 얼마나 확보한 이 테마주를 볼 때는 원천 기술의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최근에 폭스바겐과 제휴를 하고 있는 노르웨이의 노르웨이 기업 노르스볼트라는 네. 곳이 폐배터리에서 100% 추출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는 것만으로 엄청 테마주가 됐거든요. 그래서 요 리사이클 시장은 이 기술의 관점을 줘야 되는 것이고, 리유즈 시장은 누구와 일을 하는가의 파트너십의 관점을 보여야 되는 테마입니다. 마지막 시장이 하나 더 있는데요. 네. 이 거대하게 커진 이 폐배터리 사업에 전체 플랫폼 사업이 있습니다. 플랫폼. 그러니까 폐배터리가 나가서 수거해서 다시 사용하는 곳으로 보내고 하는 플랫폼 사업이 있죠. 이 사업에는 현대글로비스가 뛰어들었습니다. 현대글로비스가 이 사업에 뛰어든 이유는 폐용기, 그러니까 폐배터리에서는 그 용액이 새거든요. 그걸 용기에 잘 담아서 하는 시장인데, 현대글로비스와 같이 이 사업을 하는 곳이 MPC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아마 지난주 가장 테마주로 떴을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분리해서 봐야 됩니다. 리사이클, 리유즈 테마주, 그리고 플랫폼 시장. 이렇게 분리해서 각각 보는 게 이 폐배터리 시장을 정확히 보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뭉뚱거려서 폐배터리 관련주로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세세하게 이제 나뉘어서 관련 기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총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 안에는 성일 하이텍도 있었는데 올해 이제 또 상장을 앞두고 있고, 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청약을 기다리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더라고요. 언제 네. 상장하냐, 언제 상장하냐, 폐배터리 관련 얘기를 할 때마다 물어보시는데, 상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상장 후에 그러면은 좀 시장의 판도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게 될까요? 네. 우선 이 성일 하이텍이 저는 밸류체인이 되게 중요합니다. 누구와 일을 하느냐. 네. 성일 하이텍은 이미 고객사로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과 이미 삼성물산, 현대글로비스까지 합작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업은 광산 자원산이기 때문에 성일 하이텍이 제대로 된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굉장히 잠재력이 있는 기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타이밍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2010년도부터 전기자동차가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올해부터 아마 폐배터리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내년에 상장해서 제대로 된 기술로 광산업을 시작한다면 꽤 가치가 있을 것이고요. 문제는 효용성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성일 하이텍이 많은 폐배터리를 수거할 수 있느냐가 가장 핵심적인 거고, 그 다음에 기술이고, 그리고 어느 고객사와 일하는 거가 되게 중요해서 그런 부분이 향후 이 기업을 가치를 판단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상장한다고는 하는데 구체적인 상장 일정이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우리가 그와 관련된 내용과 뉴스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 이제 폐배터리와 관련된 종목들, 기업들 쭉 소개를 해주시긴 하셨는데, 우리가 2022년도에 유망한 섹터로 폐배터리를 꼽았기 때문에 그래도 관심을 둘 만한 탑픽 종목 하나 정도는 좀 골라놔야지 예의주시를 해서 볼 것 같거든요. 네. 저는 우선 수거하고 분리하고 하는 이 플랫폼 시장을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MPC가 아마 당장은 좀 나을 것 같고요. 아까 리유즈 시장과 리사이클 시장은 아직까지 시장 초기라서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좋고, 특히 리사이클 시장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성일 하이텍 같은 경우는 좀 유망하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일 하이텍 상장을
저희가 기다려도 괜찮을까요?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2022년도에 폐배터리가 뜬다라는 이 주제로 오늘 마켓세븐을 진행해봤고요. 처음으로 함께하게 되신 네. 분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